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수준으로 낮추어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기업의 지배 구조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상속세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 세제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서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의 55%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의 45%, 미국의 40%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 14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기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 세율을 50%, 기업 최대 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가표 구간을 50억 원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 동안 세율과 가표가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과 일괄 공제액 5억 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이상 커졌고 집값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97년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서울에 20평 내지 30평대 아파트라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상속세 납부액이 2000년 5,137억 원에서 2021년 5조 1,764억 원으로 20년 사이에 10배로 불어났습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징별 세금처럼 된 것입니다. 기업 관련 상속세는 더 가혹한 편입니다. 두세 번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 세금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기업 상속세는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5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 달러 약 176억 원으로 부부 합산으로는 350억 원 정도의 재산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을 주제로 패널 위원 94명 중에서 27명이 참여한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기업 지배 구조가 응답자 44%로 투표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상장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낮은 주주 환원을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회 구성원들의 44%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상속세 인하, 최대 주주 할증 개선 등의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상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응답도 많았습니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항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반영하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자 회사 중복 상장 금지,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인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송현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높은 상속세율의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른다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 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제도 60% 폐지,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12조 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넓고 과도한 상속세가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함께 일반 중산층에 가해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상속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들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 원으로 묶여있는 일간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정감세라고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인 태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 가표 구간 상향 조정,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려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서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 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 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가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